걱정, 스트레스, 질투 이런 감정들이요. 만약 우리 삶의 기본 설정이 아니라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옵션이요? 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의식이나 수치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사회가 있다면요? 그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런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상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스스로를 고도로 진화된 존재, 줄여서 고진재라고 부르는 이들의 사회와 철학을 우리 인간의 것과 비교한 대화록의 일부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해요. 이들의 감정 조절 방식부터 자녀 양육, 경제 시스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나라는 개념까지 쭉 훑어보면서요. 지금 당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렌즈를 하나 얻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모든 급진적인 사회 구조가 단 하나의 핵심 원리에서 뻗어 나온다는 점이에요. 아, 단 하나요? 네, 바로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이죠. 이 단순한 전제가 어떻게 한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사회 전체 시스템으로 확장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끈 건 이 고진재들은 걱정이나 분노, 두려움 같은 소위 부정적인 감정을 겪지 않는다는 대목이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단순히 감정을 꾹꾹 눌러 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이 생겨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핵심은 모든 일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모든 일이 완벽하게요? 네, 이들은 우주가 스스로 완벽하게 굴러가는 거대한 과정 속에 있다고 보고 자신들이 할 일은 그 흐름에 굳이 개입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관점에서는 걱정할 이유가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아,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내가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 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근데 이게 신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분노나 스트레스 같은 감정은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호르몬 같은 것들이죠. 자료에서는 이걸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표현하는데 고진재에게는 이런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료에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자진해서 자신을 독살한다는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가까워요. 몸에 해롭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단기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특정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우리의 행동을 지적하는 거죠. 아, 고진재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스스로 그 삶을 단축하거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인 거예요. 하긴 그렇네요. 자료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주위를 둘러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고 꼬집는 대목이 있는데 좀 뜨끔하더라고요. 하긴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매운 음식 찾고 밤늦게 기름진 야식 먹는 저부터도 할 말이 없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이 고진재 사회에는 죄의식이나 수치심이 없다고 합니다. 네. 솔직히 이건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럼 아무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해를 끼쳐도 아무렇지 않은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죠? 라는 감정 자체가 본래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라고 주장해요. 외부에서 주입되었다고요? 네. 예를 들어 갓난아기가 자기 배설모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자기 성기를 만져보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도 하고요. 그건 더러운 거야. 그러면 못 써. 라고 외부에서 즉 부모나 사회가 가르치기 전까지는요. 아하. 그래서 자료에서는 한 문화가 얼마나 진화했는지는 수치스럽다거나 죄가 된다는 딱지를 세상에 몇 가지 일에나 붙이는가로 알 수 있다고까지 말해요. 그렇군요. 죄의식이나 수치심이 사회 유지를 위한 후천적인 발명품이라는 거네요. 그래도 여전히 궁금한 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냐는 거예요. 네. 자료에 보면 땅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존재는 그 땅을 빼앗긴다고 나오던데 이건 명백한 처벌이나 심판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인간 사회와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줘요. 우리는 그걸 심판해서 죄를 가려내는 것으로 보지만 고진재들은 관찰하여 할 수 없다는 걸 찾아내는 것이라고 봐요. 심판이 아니라 관찰이다.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정원 가꾸는 일을 맡겼는데 계속 식물을 죽인다고 해보죠.
우리는 당신은 정원사로서 죄를 지었으니 자격 박탈. 네, 그렇죠. 고진제들은 그냥 이 존재는 정원을 가꾸는 일에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관찰하고 확인할 뿐이에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무능력이 확인된 존재 스스로가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에요. 왜죠?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모두가 하나라는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 무능력으로 공동체, 즉 정원의 식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마치 내 오른손이 왼손을 일부러 다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아, 누구도 그걸 원치 않죠. 그러니 외부의 심판이나 비난이 필요 없이 스스로 그만두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이 되는 겁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거라는 걸 체감하는 거죠. 아, 타인을 해롭게 하는 것이 자신을 해롭게 한다는 그 말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군요. 결국 나를 어디까지로 보느냐, 나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린 문제 같네요. 정확해요. 우리는 보통 나 자신,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내 가족, 내 공동체처럼 단계별로 경계를 긋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고진제들은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그냥 하나의 단일체로 봐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오직 하나만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나의 경계가 가족과 공동체까지 완전히 확장된다면 우리가 가장 내 것이라고 강하게 느끼는 존재, 바로 내 자식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네, 맞아요. 이들의 양육 방식은 어떤가요? 네, 그 부분이 이들의 철학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진제 사회에서는 아이가 아이를 기르지 않아요. 아이가 아이를 기르지 않는다. 네. 즉, 아직 삶의 지혜를 온전히 배우지 못한 젊은 부모가 양육의 최종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료에서는 아이를 낳은 부모를 생명 주는 이라고 부르는데요. 생명 주는 이. 네. 이들은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역할에 집중하고 양육의 책임은 다른 이들이 맡는 거죠. 그럼 누가 아이들을 키우나요? 공동체에서 가장 지혜와 사랑, 그리고 인내심이 많다고 인정받는 노인들이 그 책임을 맡아요. 이건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명예 중 하나로 여겨지고요. 와, 덕분에 아이들은 언제나 공동체의 중심에서 가장 안정되고 지혜로운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와. 저는 지금 밤마다 아이 깨는 것 때문에 힘든데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아이를 돌봐준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네요. 그럼 생명 주는 그러니까 젊은 부모들은 자식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건가요? 전혀요. 그게 핵심이에요. 젊은 부모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과제와 기쁨을 찾아 자유롭게 경험을 쌓으러 떠날 수도 있고 원한다면 언제든 자식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아하, 함께 지낼 수도 있군요. 네. 심지어 노인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거주지에서 함께 살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양육의 최종 책임이 노인들에게 있다는 점이에요. 아이들에게 아직 스스로도 삶을 배워가는 미숙한 존재에게서 삶의 근본을 배우라고 강요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겠네요. 아이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젊은 부모는 죄책감 없이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 아이라는 소유욕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대가로 모두가 엄청난 자유를 얻는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은 그런 소유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니까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잠깐만요. 모두가 하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게 당연하다면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엔진인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겠는데요? 맞아요. 보전제 사회는 정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경쟁은 아주 이상한 개념이죠. 이상한 개념이요? 네. 한 사람이 지는 건 곧 모두가 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쪽은 이기고 다른 쪽은 반드시 져야 하는 식의 게임이나 스포츠를 아예 만들지 않는다고 해요. 아니, 경쟁이 없다고요? 인간의 발전은 더 나아지려는 경쟁 심리에서 비롯된 게 정말 많은데 경쟁이 없는 사회는 그냥 정체되어 버리는 것 아닐까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와 그들의 근본적인 시각차예요. 우리는 경쟁을 통해 가장 뛰어난 자가 살아남아 전체를 발전시킨다고 믿죠. 이른바 적자생존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고진제들은 이 적자생존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봐요. 모순이라고요? 왜죠? 모두가 적응해서 함께 생존하기 전까지는 하나도 진정으로 적응한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한 배에 탄 사람들 중에 가장 수영을 잘하는 한 명만 살아남는다고 해서 그 배 전체가 성공적으로 항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결국 모두가 함께 육지에 닿아야 진정한 생존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대전제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에요. 와, 적자 생존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렇다면 경제 개념은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들은 모든 것을 공유한다고 하던데 특히 귀한 것일수록 더 나눈다고요? 네, 그 점이 우리 사회와는 정반대죠. 우리는 어떤 자원이 귀해지면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가진 사람들만 그걸 누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고진제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귀하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모두와 나눠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돼요. 귀하니까 더 나눈다. 그렇죠. 그리고 부유함에 대한 정의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더 많이 축적하고 이윤을 남기는 걸 부유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주는 행위 자체에서 느끼는 그 충만함, 그 기쁨이 곧 이윤이고 부유함이라고 여겨요. 와, 그러니 가장 귀한 것을 나눌 때 가장 큰 부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철학이 가장 극명하고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언어인 것 같아요. 아, 언어요? 이들의 언어에는 내 것이나 내 것 같은 개인 소유격이 아예 없다고 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네, 소유의 개념이 없으니 소유격이 발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 차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굳이 내가 지금 가지고 운전하는 차라고 풀어서 설명해야 해요. 와, 내 아이는 내가 지금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아이 같은 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내 삶이라는 말도 못 쓰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모든 것은 내가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선물, 영어로 present라는 인식이 언어 자체에 깊숙이 배어 있는 거예요. 소유격 하나가 없을 뿐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결국 이 모든 감정, 사회 시스템, 언어의 차이는 우주와 존재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철학에서 비롯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 철학의 근원을 설명해요. 우주에는 원래 오직 하나의 영혼, 즉 거대한 집합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영혼? 그런데 이 단일한 존재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싶어서 스스로를 수많은 개별적인 조각으로 나누어 물질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조각들이라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우리 각자는 그 자체로 형성 과정에 있는 신이며 이 물질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주 전체, 즉 공동선에 기여하는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이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네. 결국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이 옆 사람을 글자 그대로 또 다른 나라고 인식한다면 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그에게 자원을 나누는 걸 아까워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 철학은 이타심을 어떤 숭고한 도덕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자기 사랑의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죠. 걱정 없는 내면 상태에서 시작해서 죄의식 없는 사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양육, 그리고 경쟁과 소유의 개념이 사라진 경제 시스템까지. 네. 이 모든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단 하나의 단순한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유토피아를 묘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감정, 가치, 사회 시스템들이 어쩌면 유일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력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의 경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당신이 보고 느끼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오늘 이 자료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할 바를 다 했다고 말해주네요. 만약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래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하루에서 가장 먼저 바뀌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